그 수일이 얘기할게. 수일이는 여전히 재밌죠. 그리고 수일이가 거의 초기에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하게 한 거예요. 계기가 수일이는 저도 당연히 맨 뒤에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통합이 되다 어쩌고 가짜가 없어지고 진짜가 다시 이제 바뀌겠다고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독감을 쓰는데 한 명이 부득부득 뒷이야기를 쓰겠다고 뒷얘기 뻔한데 뭘 쓰자 그랬더니 한이라고 그러면서 부득부득 쓰겠다 그래서 그래 써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통합이 아니라 각각 가짜가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먹여서 가짜 쥐가 가족을 해서 걔는 쥐 박사가 되고 진짜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니까 이제 너무나 가짜가 많아져 갖고 이제 법으로 금지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뭐 이러면서 전혀 따로따로의 삶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네 그러고서 이제 딴 애들 보고도 쓰게 시켰어요. 저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하도 많으니까 귀찮아서 이제 뒷얘기를 5단계로 쓰라 그랬어요. 5단계로 쓰면 한 따장 5단계로 써봐라. 그랬더니 제일 극적인 게 이거 여기 나온 거예요. 이런 애 딱 2명 있었는데 여기 보면 1. 수일이와 덕실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2. 수일이는 엄마 앞에서 가짜 수일을 데려와 자신이 진짜임을 주장한다. 3. 고양이를 이용해 가짜 수일을 죽이려 할 때 엄마가 진짜 수일을 말린다. 4. 엄마는 가짜 수일이가 더 마음에 든다 하였고 사실을 알면서도 진짜 수일을 쫓아낸다. 5. 수일이는 망연자실하여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이 중 2짜리예요. 그렇죠? 2짜리에서 이렇게 엄마가 가짜임을 알고 진짜를 쫓아낸다는 게 2명이 있어요. 2명이 약간 성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재수하면서 전공을 바꿨어요. 음악인가로. 참 똘똘한 애인데 외고를 갔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6학년 때까지는 실컷 놀았다가 중1 때 놀았던가 날라리에 놀아서 얘는 이 표현 내가 이 뒤에도 그런 거예요. 이 74쪽 보면 이렇게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겐 중학교에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고문이었다. 학생다운 이라는 틀에 내가 너무 얽매여 버린 건 아닐까. 불량하게 자라서 인생 안 망친 경우는 없나. 그래 선생님들 어른들이 좋아하는 범생틱하게 자라서 인생 망친 경우는 없나. 이런 상당히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애니까 그 어른들이 가짜를 좋아하는 거 자기 진짜가 없어지는 거에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던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러고 보면서 왜 아이들이 통합을 못할까? 이거는 드물게도 이강엽이라는 대구 쪽의 교대 교수일 거예요. 그 사람이 논문 쓴 게 있어요. 상당히 드문데 이렇게 동화 제대로 쓴 게 이강엽의 논문이 있는데 불행히도 알라딘에 나오는 서평 10편 중에서 아이 거라고 짐작하는 4편인가 6편을 갖고 썼어요. 참 그렇죠? 전 교대 교수라면 제자들 숱하게 많을 텐데 제자들 보고 야 수일이 쓴 거 가져와 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러지 않고 그것만 분석했는데 이론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가짜를 만들어서 분리된 다음에 그것이 가짜 어떤 성격을 받아서 통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의 성향이 이제 온고집전부터 나오는 건데 왜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통합을 못하는 거, 그 알라딘 사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면서 이 책이 뭔가 섬세하게 잘 못 써서 그런 것이냐,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그것까지는 좋죠.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온고집전에서 가짜를 만들죠. 가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짜 나온 거죠. 가짜가 이제 딴 데서 나와가지고 가짜고 진짜고 구별을 못하면서 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 기준들이 뭐 며느리나 뭐 시어머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살림살이 같은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엽은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진짜 가짜 대결에서 지배문에 대비되는
부업 또는 여성 또는 야성의 그런 걸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당연히 남자라면 모를 것들을 하죠. 집에 살림살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 당연히 알 수가 있겠어요. 남자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일 텐데 꼭 그걸 물어봐서 가짜는 맞추고 진짜 못 맞추니까 이게 풍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창비에서 나온 거예요. 창비에서 나온 고전 다시 읽기에서 편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 다 웃기는 게 이를테면 이 사람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약간 그래도 가장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집치레와 살림살이에 대한 긴 사설 부분을 어떻게 요약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핵심, 지루하긴 해도 이게 핵심인데 살림살이에 대해서 길게 풀어쓰는 거, 그거를 줄이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의 대비 성격을 모른다. 길어도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그 약간의 장면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또에게 가는 길에 가짜 온거집이 마을 사람들과 친한 척 인사하는 장면을 두루 추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성격이. 실은 그 여성들이 판단하는 형태로 가서 그 다음에 사또한테 가는 거는 중간에 사람들을 특히 남자 마을 사람 만나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 그러면서 이제 온고집전보다 수일이가 더 뛰어난 거는 온고집전은 외부 사람한테 물론 그 여성이긴 해도 외부 사람한테 평가를 받았다면 수일이는 둘만의 대립이에요. 그렇죠? 둘만의 대립. 소위 말해서 진짜냐 가짜냐 그럴 때 가짜가 주장한 건 세거냐 헝거냐죠. 상당히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면서 둘이 경쟁을 한 거는 갈등이 내면으로 들어간 걸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김우경 씨는 상당히 독특해요. 김우경 씨는 장편이 대체로 뛰어나요. 머피아 드츄리도 그렇고 무슨 역사 소설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의 단편 소설 보면 너무나 좀 웃어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당히 유치할 정도로 도덕적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작가라는 게 그런가 봐. 이 사람이 전 수일이를 평하면서 아니 수일이의 독과를 보면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쓴 거 처음 놀랐어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근데 보니까 작가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자라고 드러내면서 이 책을 쓴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맨 앞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작가 자체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사람인가 봐. 근데 장편 쓰다 보면 소위 말해서 부식하는 대로 가서 그런지 전혀 자기가 얘기한 상황과 다른 형태의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감당을 못해서 그러나 한가 뭔가 불편해서 마무리를 안 졌을 거예요. 애들 기준으로 이렇게 마무리 안 진 책은 거의 없어요. 이게 어른으로 보면 상징성으로 당연하다 그러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 수는 많죠. 호멜바사 파수꾼도 상징성으로 끝나기만 하죠. 이것도 그러는데 애들은 엄청 불편해요. 제일 불편한 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조은이 쓴 동생이에요. 동생은 뒷얘기도 안 써도 상당히 불편해요. 뭐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한테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또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요. 하여튼 왜 가짜를 통합을 못하냐 그래서 왜 진짜하고 가짜를 통합 못하냐 당연히 통합을 해야 돼. 여기에 어떤 속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통합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이거는 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건 있어요. 그 온거집전은 지푸라기니까 없어지면 많은 건데 이건 쥐잖아. 쥐도 나름대로 생명체라서 이걸 참 대표적인 거 이렇게 물어서 사람은 형체가 없어지고 쥐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때문인지 불편해. 그래서 그것만은 알 거다. 그래서 봤더니 어른들도 그래요. 이호덕 선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어른들 평가들이 다 가짜가 더 진짜 같다. 가짜가 더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고 보면 가짜가 어른들이 기대하는 가치예요. 즉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공부하지 않고 노는 거가 진짜라면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학원 가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넌 뭐 되고 싶어 그럴 때 가짜는 나는 농부가 되고 싶어 그래요. 뜬금없이. 근데 진짜는 우주 비행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농부도 없으면 우주 비행사도 없어. 이러니까 이제 뭔가 세상도 걱정하는 것 같아서 어른들이 봤을 때 가짜가 어른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죠. 어른들은
이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니까 당연히 불편하지만 그 가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어른의 가치가.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건 나의 진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통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추상성이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세상 문제, 농부라고 세상 문제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가치라는 거는 저는 진짜가 그 도영이라고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을 하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진짜 애같거나 구체적으로 사람인 것이지 가짜는 그런 거 없이 거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만 되니까 오히려 저는 그 진짜의 생각이 더 좋다고 보는데 일반 평론가들까지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되게 가짜가 더 사람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못하죠. 못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왜 이럴까 보면 조금 더 이건 이제 책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사실 가짜 진짜 부분에서 우리가 진화 이런 이제 진화랑 연결시키는 진화랑 얘기할 때 진화론에서 이거를 진보로 연결시키는 게 주류 입장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진화론이 진보는 아니다라고 하는 약간 다양성 내지는 약간 다른 측면에요. 진보라는 건 어떤 하나의 목적이나 뭔가 방향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진화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사회적 다이니즘 쪽에서 세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이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형태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진보로 가는 쪽으로 쓴 게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동물 사회생물학 뭐 이런 식으로 개미 연구를 하면서 저쪽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재천이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세냐면 사회 생물학을 통해서 사회과학 학문을 다 통합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나설 정도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나 목표나 이런 거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진화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쪽 세계의 사람들이 논리를 펴는 게 뭐냐면 그럼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또 이런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뛰어난 게 뭐냐를 끊임없이 찾죠. 그래서 예전에는 흔히 말한 대로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만이 도구를 썼다 그러다 이제 그거 깨졌죠. 도구를 이제 침팬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지어는 새들도 도구를 쓰는 형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얘기했는데 그 언어가 말만 그렇지 사실 소통하는 거는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그까지는 안 하는데 이를테면 팔리모어시 쓴 울지 않는 늑대 보면 이런 것도 나요. 이게 흔한 늑대가 이렇게 우거리는 거. 늑대가 이제 배고플수록 대장이 멀리 가서 먹이를 찾는데 술록을 찾는데 자기 캐나다 북쪽이니까 이 자기 혼자서 사냥을 못하니까 식구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가는데 하루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술록이 이동하잖아. 그럼 이동 속도를 예상해서 그쪽으로 오라고 우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소리를 내. 근데 그거를 거기에 주술사가 늑대 주술사가 있어. 그래서 팔리모어시 거기 연구하러 갔는데 술록 잡으러 가자 그래서 뭔 소리냐? 나 늑대 소리 들었어. 웃긴다 그랬는데 믿지 못하니까 가본 거예요. 갔더니 정말 늑대도 있고 늑대 가족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옆에서 사냥해서 술록 잡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뭐 충분히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아직 안 믿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 원숭이한테 이제 언어 가르치는 정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남는 거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은 생존. 차이 나는 건 생존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행했죠. 총균세 써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제의식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강했을 때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그 반대 현상이 발생했을까? 그거는 총균세를 유럽이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문제의식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정복한 것이 우월하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아메리카 원주민은 정복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랬겠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본토 아메리카들은 여러 가지로 국가를 안 만들었어. 묘하게도 그렇죠. 남미는 잉카 제국이 만들었어요. 같은 인디언인데. 근데 미국이 만들기에 더 좋은 나라죠. 평야지대고 다 농산물을 집적하기가 좋은데 묘한 형태의 사회 구조가 국가를 안 만드는 형태로 갔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의 경우는 그게 원시적이거나 낮아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진보론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낮아서 그렇지 당연히 부족해서 국가로 가는 것이 발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이고 반대 입장이라면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거꾸로 반대로 물어봐야죠.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강했을 때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라고 물어봐요. 거꾸로 그렇죠? 당연히 관심도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유럽 사람들의 이런 동물보다 사람이 우월하고 유럽 문명이 유럽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거 얘들은 아주 본능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본능적인 거 가장 큰 대표적인 그거예요. 나치로 인한 학살에 대해서 크게 충격받은 거 지식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유럽 말고 다른 쪽들 이를테면 러시아 사람들 왕창 죽인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중심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의 중심만 사실 유럽이라도 거기만 선진 문명이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살이 일어난 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고 저기 동유럽이나 저기 러시아나 자기네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대량 학살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지식인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나치가 유일하게 프랑스니 이쪽 사람들을 아우슈비츠에 죽인 걸 갖고서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그 우월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뭐가 다르지 뭐가? 유럽인이 뭐가 다르고 유럽 문명이 다르면 뭐가 다르고 그러죠? 여기 이어받은 미국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거는 결국 못 찾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생존밖에 없는 거야. 생존. 결국 그거가 살아남았어. 그래서 심지어는 살아남은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뭔지 몰라도. 그래서 살아남겠지라는 동호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그대로 가면 좀 더 세면은 누구지? 누가 얘기한 유전자 그 얘기처럼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유전자가 조종하는 생존 기계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자기 번식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약간의 나중에 문화를 집어넣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존이 가장 우월한 가치의 생존 지금 살아남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저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래 영화 많잖아요. 블레이드 러너니 AI니 아일랜드 같은 거라는 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일랜드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복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묻자 그랬더니 인간이 뭐야 그랬더니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다 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식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따지고 보면 문명 따지고 뭐 따지지만 적어도 유럽 문명을 전제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특히 유럽 문명이 그런 입장이다. 그런 형태에서라면 사실 진짜보다 가짜가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가짜가 우리는 진짜 가짜로 얘기하지만 실은 가짜 논리라면 헝거 새 거예요. 즉 헝거보다는 새 거가 당연히 유리하죠. 유리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유럽 문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짜 얘기 나왔을 때 가짜가 나보다 더 우월할지도 몰라. 아니 더 살아남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길게 끌어오긴 한데 짧게 보면 가짜가 어른의 가치를 대변하는 어른들이 그런 아이가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서 걱정도 해서 농부 같은 거 이런 거를 꿈을 갖는 거를 좋게도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 문명에서 핵심이 생존인데 그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생존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 점에서
사실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합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 이거에 대한 뭐 대안은 아니지만 가끔 애들 중에서 가짜 입장에서 보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이게 높은 애들인데 내가 당연히 진짜라고 동일시를 하잖아요. 제가 동물동화 얘기할 때처럼 내가 있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독혈력이 높은 애들일수록 이 약자가 나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동물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바퀴벌레 나온 얘기를 그건 소설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보고서 한내가 독감을 쓸 때 바퀴벌레가 나를 봤을 때 인간을 봤을 때 어떨 것이냐를 신내가 있어. 인간이 바퀴벌레를 통해서 곤충 혐오감을 학습한 것처럼 바퀴벌레도 그런 혐오감을 학습한 게 아닐까 이래. 왜냐면 그 책은 바퀴벌레도 사람이 그 싫은 감정을 안 표현하면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3,000종인데 그 중에 한 종이 애완종이 있어요. 애완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손바닥 대라 그러면 얘 갔다가 이렇게 와요. 갔다가 오고 그걸 하는데 이제 한 아이가 저거 밟으면 바삭거리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한테 안 간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자기만 안 와가지고 울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달래주고 네가 아니야 미안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갔다는 거거든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저자는 곤충들이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적대시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그걸 보고서 독해력 높은 애가 글을 쓰기를 인간만 마음을 연다고 되냐? 곤충도 마음을 열어야지. 엄청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진짜 가짜일 때 가짜 입장에서 진짜를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내가 진짜랑 동일시하니까. 반대로 강자가 나를 보는 건 너무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런지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남자 여자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도 알지만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대체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남자가 강자인 경우라고 본다면 남자는 여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요. 거꾸로.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직원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죠. 근데 부하 직원은 두 개를 다 알아야죠. 그래야 살아날 수 있죠. 그렇죠? 흑인, 백인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강자면서도 밑에 입장이 어떻게 보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높은 거예요. 근데 애들 중에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 얘가 좀 들었으려나? 가짜가 오히려 더 훌륭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애들이 있는데 어디 얘가 하나쯤 없을까? 없네. 그래서 가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가짜가 더 훌륭하거나 가짜가 더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 가짜라는 기준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내가 진짜라는 걸 진짜 속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약간 가치판에 들어간 진짜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가 없으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 진짜라는 거 이를테면 이런 대로 내가 나의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내 부모의 자녀로서 한국의 학생으로서 동물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지만 실은 거기에 깔려있는 거는 부모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바람직한 학생으로서 동물보다 고귀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그냥 표현을 한다면 진짜 가짜라는 말이 없죠. 진짜 가짜라는 말이 우열 개념이 없어지고 또 다른 개체예요. 사실 복제인간만 해도 그 복제인간이 완전히 말이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냐 그럴 때 절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고기의 생물학적으로 어떤 부분만 같을 뿐이지 그 자궁 안에서의 환경도 다를 뿐더러 사회에 나가서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가 같을 뿐이지 일란성 쌍둥이처럼 뭐가 같을 뿐이지 당연히 다른 개체로 보는 게 당연한데 진짜 쪽이 고집을 부리면서 너는 가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본다면 그거는 진짜 가짜라고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 다른 개체 나름대로 각자 정체성 있는 개체. 그러려면 내가 너보다 더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진짜로 고집 부리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닌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스티븐 제이 골드가 진보가 아니라 진화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물론 힘들긴 해. 지금처럼 뭐 인간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다양성으로 간다면 뭐 가짜까지 다 하고 잘못하면 로봇까지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로봇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이제 선을 그을 수 있는지도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통합을 못하는 거 어쩌면 통합하는 게 문제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합 못하는 거는 이런 배경으로 가짜한테 위협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는 영화에서 늘상 그런 걸 많이 보죠. 이 복제인간을 통해서 아니면 로봇 통해서 인간이 멸망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른들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큰 차원으로 일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단순하게 통합을 못하는 거를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높은 아이들이 통합을 못하거나 가짜를 살리고요. 대충 보는 아이들이 대충 가짜를 죽여요. 가짜 의미가 가짜를 죽이는 형태로 많이 쓰고 반대인 경우가 많다.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거 통합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통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건 뭐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독후감이니까 통합을 못한 것을 애들이 읽기 능력이 떨어지느냐, 책을 잘못 읽었느냐, 아니면 작가가 잘 못 썼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그런 형태의 그 가치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통합하거나 뭐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책을 대충 읽는 애들이 통합 또는 가짜를 그냥 가볍게 없애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거예요. 끝낸 다음에 다양성